컴퓨터를 보면은 뭐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죠. 스마트폰에도 멀티태스킹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도 분할이 잘 되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머릿속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요? 다들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잘 될지 한번 따져보시죠. 심리학 개론 시간입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멀티태스킹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게 됩니까? 사람은?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달라요. CPU가 하나라서 예. 심리학에서 이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멀티태스킹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아예 불가능하다. 네, 시간도 절약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결과도 안 좋습니다. 오히려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할수록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한 가지 그 연구 결과 말씀드릴게요. 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실험했는데 시험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전화기 옆에 놓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네. 한쪽에만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네. 문자 메시지 왔구나 하고 그냥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겠죠. 네. 안 들여다보고. 네네. 네. 근데 전화기 꺼놓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한 2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냥 문자가 왔다는 그 신경만 써도요. 네. 그렇게 살짝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막 비용이 나가는 네네.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도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아, 네. 뭐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면서 네네네.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 성공 예감 다 들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이고 라디오 끄시면 안 되는데. 성공 예감을 들으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네.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배경음악 수준으로 들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음이 시끄러운 데서 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잔잔한 음악은 도움이 돼요. 다만 음의 높낮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가사가 복잡하거나 막 집중해야 되는 것들. 네네. 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방해 아닌 방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심금을 울리는 노래 이런 건 안 됩니다. 집중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뒤에다가 이제 깔아놓고만 네,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신경 쓰려고 했던 둘 중에 하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못하게 되는 둘 거예요?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더 오히려 효과는 그렇죠. 더 떨어지고 네. 피해가 더 늘어난다. 근데 이제 그 동시에 여러 일을 하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어떤 만족감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네, 있어. 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다 해냈어. 착각이죠. 아 착각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와, 내 진짜 바쁘게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라는 그런 만족감인 거죠. 그냥 만족감인데 착각이다. 네. 실제로 전두엽에서 게이트 키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계속 걸러주고 배분해주고 해야 되는데 신호등 같은 역할.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신호등이 고장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간에 교통사고가 머릿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물결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시끄러운 데서 혹은 뭐 그냥 조용해도 그냥 완전히 그 배경음악 수준으로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음악에 내가 집중하려고가 아니라 네. 가사가 많은 노래는 안 돼요. 잔잔한 음악은 깔아놓고 책을 읽는 그렇습니다. 것까지는 괜찮고. 네네. 4260님이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들으면서 밥 먹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도의 집중을 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는 밥 먹는 것도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요. 잘못하면은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 정말 그럴까요? 네, 성공 예감에서 너무 재밌는 혹은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푹푹 빠져들면. 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혹은 호르몬 때문에 소화가 조금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방금 내가 장아찌를 먹었는지 김치를 먹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까 그 잔잔한 음악 정도로 깔아놓는 건 괜찮다고 하셨는데 장현희님이 자연소리,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정도는 네, 어떤 괜찮습니다. 그런 네, 거는 네. 괜찮고 다만 집중, 네. 집중할 때가 문제다.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꼭 일 못하는 사람이 여러 일을 한꺼번에 벌려놓는다. 아, 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일하는 사람, 네.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일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아직 이거 다 안 끝났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막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일은 안 되고 그럼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어떤 그 실험 결과에서 옆에 문자 메시지 온 것만 신경을 써도 네.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또 능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네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멀티태스킹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특히 업무할 때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는데 잘 인식을 못하세요. 업무할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정희님이 남편이 드라마 보면서 설거지하고 나면 밥풀이랑 양념이 그릇에 남아있어요. 이런 소소한 일들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물며 고도로 집중을 요하는 네. 중요한 업무라면 네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주로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거는요. 바빠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렇습니다. 바쁜 사람이 아니라 네. 바빠 보이고 네. 싶어하는 사람이요? 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 뭔가 빨리 성과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큰 사람. 마음도 급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 얘기인데. 성격 급하고 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일은 많고. 그렇죠. 그게 압박감이랑 스트레스랑 그쵸, 연결되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럴 때도 그렇고 멀티태스킹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당연히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일상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업무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메일 보내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면 어딘가 하나 실수합니다. 그렇죠. 네.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서 다른 거 어떤 거 타타타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나 잘못 보냈네 이런 일이 꼭 생겨요. 2872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들으면서 멀티태스킹 중인데요.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한 번씩 다시 듣기를 꼭 해야 하는 뜻밖의 순기능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시 돌려서 듣는 기능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띄웠는데 네. 이거 하다 맞다 저거 찾아봤어야 했지. 네. 책을 보다가도 나 이거 했어야 했는데라고 네. 집중이 계속 흐트러지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다가 저거 떠오르고.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책을 읽다가 뭔가를 하고 오면 내가 조금 전에 이거 읽고 있었나? 뭐 하려고 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제를 전환하면 스위칭을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계속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그 전등 껐다 켜는 스위치처럼 한 번에 딸깍딸깍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인간의 머릿속은 그게 더 네.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네. 그럼 반대로 뭐 어디 하나에 딱 꽂혀 있는 사람들, 네네. 옆에서 불렀을 때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 엄청난 집중력 보이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쟤는 정말 언제나 항상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집중력은 그냥 네. 순간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50분 수업하는 게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순간순간 따지면 집중력이 50분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는 환경을 좀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주변의 환경을 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뭔가 많으면 절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시선이 가요. 여기에서 나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력으로 집중할 수 있지? 착각입니다. 의지력을 믿지 말고 네.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심리학에서는 요즘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시고 환경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큰 업무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업무를 좀 작게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집중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눠놓고 나면 요거 하고 나서 잠시 쉬고 또 뇌도 리프레시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칸막이를 두라는 거네요. 그렇죠. 업무 간의 칸막이도 네네. 그렇고 책상 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서류를 볼 때 딱 볼 서류 하나씩만 올려놓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옆에 이렇게 있으면 또 은근히 신경 쓰여. 아 저거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네. 아 어렵습니다. 이은송님이 저는 멀티태스킹 정말 못하는데 유일하게 운전하면서 성공 예감 라디오는 들어요라고. 아, 성공 예감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